좀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는 날이어서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떡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이쁘네. 선생님이 저 이제 초음파 봐주시고 토요일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3번 번째 잘못하고 3번째에는 처음에는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근데 바로 끊자마자 다시 전화하시더니 새 쌍둥이인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여력이 있으면 셋째도 저희 제이랑 제호를 시험관으로 낳았잖아요. 그래서 시험관으로 낳게 해준 선생님을 오늘 만나 뵈러 가기로 했고요. 제가 살면서 제일 감사드려야 될 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이분이셔가지고 저희에게 예쁜 가족을 선물해 주신 분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떡집으로 왔습니다. 진경 언니네 집에 갈 때도 여기 떡집을 가져갔었고 진경 언니가 이거 드시고 너무 맛있다고 2번이나 연락을 하셔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얘기를 안 들어본 적이 없는 떡집인데요. 오늘 그 비밀을 사실 저의 최애라 알려드리고 싶지 않지만 또 여기 또 못 사먹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먹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떡을 미리 주문을 해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더를 미리 해놨었는데 근데 여기 자주 사러 오세요? 거의 10년 가까이 다닌 것 같아요. 오늘 뭐 떡 하셨어요? 여기는 사실 제일 시그니처가 인절미예요. 그리고 주악도 맛있고 증편도 맛있고 칭찬 맛있어요. 네, 얼음 과자 같이 약간 여기 있다. 증편 맛있고 주악 그리고 떡이 제일 유명해요. 인절미 떡이 진짜 세상 부드럽고 촉촉한 떡이고요. 저 진짜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도 참을 수 있을 만큼의 달기면서 맛있어요. 진짜 다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거 진짜 금지품이에요. 왜냐면 이거 사다 놓으면 애들이랑 남편이랑 진짜 미친 듯이 다 먹어가지고 오늘 약간 뭐 특이한 거 같은데 설명 어떻게 할 거 없어요? 네. 원래 치마 이런 네, 거 저 진짜 이런 거 이런 차림 잘 없잖아요. 거의 막 그냥 청바지에 운동화 이런데, 네, 오늘은 그래도 너무 거기 갈 때 항상 마음이 안 좋았었던 상태로 갔었어서 오늘은 좀 웃으면서 가고 싶고 거기 가면 선생님 방에 한쪽 면에 시험관하기 성공해서 아기 낳은 분들 사진이 쫙 붙어 있거든요. 거기 벽에 붙이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내가 어떻게든 저 벽에 사진을 붙이고 말겠다 이랬었었는데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핑계로 사진 한 장 걸고 오려고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갑시다. 가겠습니다. 누나 언니, 우리 오늘 머리 이따가 웨이브 조금 할까요? 네, 좋아요. 어때요? 제가 오늘은 보통 이거를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샵에서 머리를 감아야 돼서 일단 갖고 왔어요. 레스노베 하이퍼샷이라고 개인적으로 디바이스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하고 진짜 잘 안 쓰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이거예요. 둘째 낳고 모발 앞쪽이 조금 없어지면서 이게 두피는 사실 피부나 다름없어가지고 탈모든 모발이든 일단 두피를 관리를 해야 이게 개선이 되는 걸 알아서 근데 관리하는 샵에 가면 사실은 3, 4주에 한 번 이런 식인데 차라리 그냥 매일 내가 집에서 데일리 루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진짜 꾸준히 매일 써주고 있고요. 얘를 앰플을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발라줘요. 2가지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이 초록색 모드는 카밍 모드라고 해서 두통이 있다거나 두피까지 좀 혈액순환을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 모드로 그냥 이렇게 쓱쓱 빗어주는 거예요. 얘는 중요한 거는 샴푸하고 난 후에 이 보라색 모드가 중요한데 얘는 다이나믹 모드. 얘가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1단계로만 해도 충분해요. 그냥 이렇게 앰플 쭉 발라준 상태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쫙 빗어주고 꼭 내가 좀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걔는 좀씩 이렇게 눌러줘요. 전류가 빠박빠박 이런 느낌이 난다. 왜 이 전류가 중요하냐면 미세 홀을 만들어준대요, 두피에. 일단 이 앰플에 유효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영양물질도 있고 뭐 탄력도 주고 이러는 앰플인데 이거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미세홀에 침투된 유효 성분이 두피를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두피가 완전 짠짠하게 이렇게 쫀쫀하게. 헤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볼륨. 뿌리 볼륨 없으면 나 오늘 너무 건강하고 기분 좋은데 어디 아파 보여?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근데 저 지금 드라이도 안 하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있는 그 성분이 볼륨을 48시간을 지켜준다니까? 그리고 쿨링 효과도 있어요. 근데 얘가 또 심지어 가벼워.
쓰기도 편해. 얘가 뭔가 인체공학적이야. 그래서 두피에도 또 짝짝 붙어.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용하는 거랑 같은 소재를 사용을 했대요. 두피 관리샵에 준하는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샵 선생님들 장사 안 되는 소리. 근데 언니 샵에서 하는 거는 비싸잖아.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얘는 그냥 집에 하나 있으면 데일리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쁘게 됐고. 그러게요. 그러면요 예쁘게 꾸몄고요. 오늘은 멀쩡한 모습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칭. 너무 옛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 할 거 아니죠? 방금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네. 제가 여기 다니면서 기형아 검사를 5번 했고 그거 개발하신 게 선생님이시래요. 처음에 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되게 비싸게 그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30년 전에 개발을 하셨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모든 임산부가 한 20주 그쵸. 이 정도 20, 되면 20주 전부 전에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개발을 하신 거를 저는 계속 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여기 유명했으니까 왔을 거 같아요. 저는 여기 오게 된 계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처음에 낳을 생각이 없다가 근데 아기를 가져야지 하니까 바로 생기더라고요. 한 2-3달 만에 생겨서 저는 그때는 얼마나 무지했냐면 2주를 보면 바로 엄마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신랑이랑 막 드라마에 나오면서 막 기뻐한 거예요. 막 우리들이 이제 엄마가 됐다 이러고서 5주에 자연주 출산병원에 갔는데 피비침이 있는데요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놀라셔서 그러면 이게 약간 유산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가 화요일 정도였는데 선생님이 저 이제 초음파 봐주시고 토요일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하셨어요. 토요일 아침에 딱 됐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날이 됐는데 바로 피비침이 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그날 이제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근데 선생님이 확신에 튀셨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감정적인 위로는 하나도 안 해주셨고 그냥 교통사고 당한 것 같은 거다. 그리고 이거가 왜 잘못됐는지 내가 검사를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유전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내가 T형으로 얘기해야 돼. 네. F로 얘기하면 네. 같이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T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간결하고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선생님 해주셨던 말 중에 전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아기를 갖는 것보다 나는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얘를 들고 매일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일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셨던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티스러운 위안인데 근데 쌤 그때 제가 1년에 3번을 같은 주수에 같은 시기에 같은 증상으로 한 해에 그냥 자연으로 유산이 3번 정도가 됐었어요. 막 1월 달에 5월 달에 막 9월 달에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 1번 난 거고 2번 난 거고 3번은 안 난다고 했는데 3번까지 나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정말 무너져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부 사이에서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뭐 몸이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부실해서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너무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일단 본인의 자신을 너무 잃으면 아기를 갖는 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잃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쌤. 1번, 2번까지는 그래도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라고 했는데 같은 원인으로 3번을 한 해에 그렇게 되니까 멘탈이 그래도 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쉽지 않죠. 없었던 무너지죠. 것 같아요. 네. 그걸 겪고 나니까 이제 원인을 파악을 다 했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첫 아기를 품에 안겨드려야지 되겠다 싶어서 그 제 방 진료실에 가보면 진료실 전체가 다 그 아기 사진으로 맞아요. 덮여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이제 잠깐 기다리면서 할 일 없으면 이 벽을 보면 언젠가는 내가 진짜 애 낳아서 저기다 벽에다 사진 한번 붙여볼 거다. 거기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진 찍어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저 예, 사진 찍어서 붙여 놓도록 할게요. 선생님 꼭 올려주세요. 그럼 네. 시험관을 몇 번째부터 하신 거예요? 4번째. 그러니까 네 3번 번째 잘못하고 4번째에는 시험관을. 그럼 시험관 하고 처음에 이제 그게 제일 이식해서 바로 네, 바로 임신됐죠. 첫째 때 임신해서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첫 번째 임신했을 때 수치가 100이 넘으면 거의 임신이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수치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너무 높았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새쌍둥이가 될 줄 알고.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 주셔서 처음에는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요? 몇인데 할 때 350이 나왔는데 저는 쌍둥이까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바로 끊자마자 다시 전화하시는데 잠깐만 수치가 350이 아니라 530이야. 새쌍둥이인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번 와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왔는데 제이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착상이 굉장히 잘 된 거죠. 그거 제이는 하나가. 정말 안정적으로 착상이 됐고 그 다음에는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지냈어요. 그걸 한번 알려주시어요. 시험관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 선생님이 아세요. 저는 선생님이 보통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생기는데 좋은 난자를 선별하려고 과배란이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난자가 많이 생기게. 그러면 여성분들은 난소가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한쪽 난소마다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막 10개씩 매일 주사를 놓고 보통 한 사이클에 한 열흘 내지 열 이틀 정도 맞는데 매일매일 네, 매일. 매일. 네. 제가 다 셀프로 났어요, 저는. 진짜요? 네, 우리 신랑은 또 못 나요, 선생님. 근데 이게 처음에 주사 놓을 때 진짜 무섭거든요. 팍 넣어야 되는데 이게 팍을 못하니까 주사가 자꾸 튕겨 나와요. 자꾸 하다 보면 사실 그것도 뭐 아기를 낳는다는 그게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하루에 몇 대도 찌르려면 찌르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또 그 주사 놓는 그 제형이 많이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많이 또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막 우시면서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다 잘해. 맞아요. 금방 해요. 둘 때 할 때는 진짜 그냥 뭐 푹푹 나요. 난자가 이제 성숙됐다고 판단이 되면 수면 마취하에 난자를 다 뽑아내요. 그걸 시험관 안에 집어넣어서 신랑의 정자 중에서 엘리트 정자를 선별해가지고 시험관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제 배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5일 정도 키우면 상태가 좋은 거를 이제 뭐 1개에서 3개 정도를 자궁 안에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대개 24시간 이내에 착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착상이 진행되면 일반 여성분들이 자연 임신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아 근데 거기서 3개를 넣으셨던 거잖아. 네. 선생님이 그때 한 2년 정도 있다가 둘째 생각나면 오세요 하시고 첫째가 한 2살 가까이 됐을 때 혼자 이렇게 노는 걸 보면서 아 둘째를 낳아야겠다라고 해서 시험관 하기를 다시 했는데 선생님이 딱 그때 한 알만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2알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쌍둥이가 임신될까봐 네, 선생님이 걱정이 계속 하나만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 기회를 하자. 그래서 여러 개를 넣으면 아무래도 임신 성공률이 높긴 하죠. 지금 아기 하나 있는데 또 둘을 가지게 되면은 키울 수 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제가 터울을 두고 아기를 가지라고 권유해드린 이유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연령생으로 아기를 낳으면 자폐 현상이 있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보고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다니는 분들한테는 돌잔치를 하고 나서 둘째를 가지는 거를 강조해서 권유를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 애들 터울도 저기 네, 그래서 둘째 재우 때 하나 넣어주시고 바로 또 생겨가지고 다행히 네 바로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해서 진짜. 지금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그게 있어서 2개까지 밖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35살이 넘더라도. 넘더라도요? 네. 35살이 안 되면 1개씩 넣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들면 냉동배아가 여러 개가 생기니까 둘째 아기 낳을 때는 냉동되어 있던 거를 꺼내가지고 넣어드린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1개씩 밖에는 지금은 안 돼. 젊었을 때는. 시험관에서 성공하는 게 좀 흔한 케이스 아니면 되게 어려운 케이스예요? 아니 이제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조금 젊을 때 오시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거두는 편이죠. 전 그것도 모르고 와서 이걸 너무 쉽게 몰랐어요. 다 네. 그거를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그러는데 전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워낙에 결혼이 늦어지니까 난자를 냉동하는 것도 많이 하던데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나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보통은 이제 35 이전에
좋은 난자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좀 수월한 거죠. 난자를 냉동해 뒀다가 아기를 가져야 될 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기 갖게 도와드린다든가 시험관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 그렇구나. 그거 네. 똑같이 겪어야 네, 해요? 똑같이 겪어야 돼요. 제가 두 아이를 시험관으로 놔본 경험으로는 잡다한 것들은 다 그냥 내려놓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심플하게 하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첫째 때는 사실은 임신됐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 전날 막 물구나무 주석 했어요. 근데 건강하니까, 건강한 아이는 제가 뭐를 해도 잘 되고,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누워서 해도 안 될 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알았죠, 나중에 애 낳고 나서는. 아니 근데 저는 뭐 임신해가지고 누워 있으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임신 초에는 중전마마처럼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중전마마가 누워 계시면 어디 아픈 중전마마지 그냥 우아하게 지내시라고. 또 이상하게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뭐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고 하니까, 그 임신 초에 조금 조심해야 될 때에도 오래 걷기라든가 필라테스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보통은 한 13주, 14주까지는 그냥 설렁설렁 조심해서 지내시는 게 좋다 이거죠. 학계에 많이 연구 보고되어 있는 게 13주 이전에 유산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주의해서 지내자 이거죠. 비용에 대한 질문을 좀 해도 국가에서 좀 지원해줘요. 국가에서 이제는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이제 한 4,500?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횟수도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뭐 두 번째부터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횟수가 거의 무제한으로 아기를 많이 낳으세요 하고 격려 차원에서 국가에서 그런 거를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관하기 그 자체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부담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거죠. 한 반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부담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평생 아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럼요. 근데 요새는 이제 너무 정보가 넘쳐 흘러가지고요. 한 번 유산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찾아와요. 습관성이 아닌데도. 예, 습관성이 아닌데도 정보가 차고 넘치니까 이게 빨리 가서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뭐 5만 가지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아기를 가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과잉스럽게 이제 그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뭐 확실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보통은 뭐 유산이 한두 번 되는 거는 뭐 너무 특별한 거는 아닌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왜 나한테만 그게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아기를 낳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든가 막 이랬었죠. 몇 년간을 제가 치료하면서 이제 쭉 보면서 그래도 잘 견디셨고 고맙죠. 거꾸로 제가 부탁드리는 거를 그래도 잘 빠뜨리지 않고 잘 지켜서 원래 모험생이어가지고. 첫째 아기 날 때 막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달려갔던 네, 기억도 출산 나는데. 때도 와주셨어요. 네, 두 번째 유산됐을 때도 그때 고열이 되게 심하게 났었어요. 아파가지고 여기 올 때 거의 기어서 왔었는데 병원에 그때 한 일주일 입원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때 진짜 많이 도와주셨고. 힘들게 낳은 아이는 세상 진짜 그렇게, 근데 보셨죠? 저희 아이들 많이 봐서 알아요. 재우야, 누나 밀면 안 돼. 와, 완벽하게 제 말을 안 들어요. 한 번도 진짜 아픈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현주님의 아기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으니까 속으로 내가 굉장히 흐뭇하다니까요. 네. 아, 참, 우리 애기들 얘가 첫째예요, 선생님. 얘가 둘째예요. 오늘 여기 온다니까, 누나, 엄마 오늘 우리 낳게 해준 선생님 만나러 간대 이러면서 자기도 쫓아오고 싶다고 막 이랬어요.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도 연락을 한두 번 한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다 하시더라고요. 키우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감명받아가지고. 선생님,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귀하게 낳아서 누구한테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내놓고 보면 그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게, 맞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기 시간들이 바빠. 그러니까 엄마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서 지금 이때 많이
애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게 필요하죠. 조금만 더 여력이 있으면 셋째도 예쁘니까 너무 예쁘고 감사하니까 저는 아이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뭐를 하고 해도 화가 안 나요, 선생님. 셋째 나셨어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아니 너무 멀리 왔어요. 또 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 두 아이를 만족해서 잘 키우시면 되죠. 제가 선생님 요거는 그냥 빈손으로 오기가 조금 그래서 요거 그냥 요거랑 요 네. 간호사 선생님들 네, 네. 좀 드시라고 사왔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사진 찍어야 돼요. 저 포토볼에 올려주셔야죠. 아 그래요? 네, 잘 찍어주세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네,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